제가 알려드린 이 노하우만 기억하시면 어디 가서 여행 숙소 때문에 후회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방이 여러 개이고 한식을 해먹을 수 있는 주방이 있으면 좋겠어서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방구석에서 정말 소름 끼치게 생긴 벌레가 나온 거예요. 벌레를 잡기 위해 휴지를 가지러 간 사이 벌레는 감쪽같이 사라졌고 숙소 주인인 호스트에게 바로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 한참 뒤에 하루치 숙박비를 환불해주겠다고 답변이 왔지만 그 이후로 연락도 없고 흐지부지 됐어요. 저도 여행을 다녀온 뒤 바빠서 크게 신경을 못 쓰기도 했고요. 저는 그 다음날 그 숙소를 떠나는 일정이어서 정말 다행이었지만 만약 그 숙소에서 한 달을 살아야 했다면 상상만으로도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에어비앤비는 현지에서 실제로 살아보는 느낌이라 분명 매력적인 숙소지만 경험상 10번 중 꼭 한두 번은 복불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고를 땐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번 에어비앤비를 이용해보면서 느낀 괜찮은 숙소 구하는 꿀팁을 전부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숙소 때문에 여행 망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앞서도 말했지만 저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정할 때 청결 상태를 중요하게 봐요. 머리카락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하수구 냄새, 곰팡이 냄새는 어떻게 제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사람 사는 곳이니 아예 안 나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 청소 상태가 좋은 곳은 해충 방역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런 숙소를 고를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먼저 기본인 청결과 관련된 실제 후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깨끗했어요. 이런 후기 말고 욕실이 깔끔했어요. 이불이 뽀송했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된 후기를 찾아보세요. 반대로 하수구 냄새, 담배 냄새, 곰팡이 냄새 이런 후기가 있다면 그냥 패스하는 게 좋아요. 이런 말이 있으면 벌레가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후기가 적거나 없다면 이런 부분을 알 수 없어서 저는 그냥 다른 숙소를 알아보는 편이에요. 이것저것 찾아보기 귀찮다면 숙소 사진 옆에 슈퍼호스트 게스트 추천 숙소 표시가 뜨는 거 보이시죠? 이런 곳 위주로 찾아보세요. 왜냐면 슈퍼호스트는 기본적으로 청결 관리에 민감하거든요. 벌레가 한 번만 나와도 평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소 상태나 관리 상태가 꽤 괜찮은 편입니다. 게스트 추천 숙소도 실제로 사용해본 사람들이 만족한 인기 숙소예요. 정말 깔끔한 숙소인지 확실히 알고 싶다면 호스트한테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예약하고 싶은데 혹시 청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같은 것을 물어보는 거죠. 메시지로 대화하다 보면 청결에 얼마나 신경 쓰는 호스트인지 대략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호스트랑 대화하면서 응답이 빠른지 친절한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요. 에어비앤비는 호텔처럼 직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편한 점이 있거나 숙소에 문제가 생긴다면 무조건 숙소 주인인 호스트랑 연락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셀프 체크인을 하는데 열쇠 보관한 위치를 잘 못 찾겠다거나 난방이 안 된다거나 세탁기가 멈췄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실 숙소에서 하루 이틀 있을 거면 그냥 불편해도 참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달 이상 길게 머무르는 거라면 호스트가 연락이 잘 되는 사람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보통 슈퍼호스트가 소통이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슈퍼호스트는 1년 동안 평점 4.8점 이상, 응답률 90% 이상, 예약 취소가 거의 없음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후기 중에 의사소통 점수를 보고 실제 후기도 읽어봅니다. 호스트가 빠르게 답장을 줬어요. 문제 생겼는데 바로 도와줬어요. 이런 후기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반대로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응답이 느려서 힘들었어요. 이런 후기가 많은 숙소는 그냥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소 고를 때 중요한 건 주변 동네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 여행 갔을 때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고 숙소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길이 낮에는 마켓 근처라서 사람도 많고 분위기도 괜찮았어요. 근데 밤이 되니까 갑자기 허름한 옷차림의 불황자들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무서웠지만 괜히 핀에서 해코지 당할까봐 친구들이랑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말을 거는 거예요. 그때 진짜 친구들이랑 뒤도 안 돌아보고 숙소까지 전력 질주했어요. 이처럼 해외에서는 낮과 밤의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것도 있고 한 블럭 차이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은 관광지인데 또 한 블럭만 넘어가면 우범지대일 수도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숙소 주변이 안전한지 확인할 때는 먼저 구글맵 스트리트뷰로 주변을 확인해요. 구글맵 스트리트뷰 보는 방법은 저번 여행 계획 짜는 영상에서 알려드린 거 기억나시죠? 구글 스트리트뷰로 벽에 낙서 또는 그래피티가 많은지, 쓰레기가 막 쌓여있진 않은지, 거리에 상점은 좀 있는지, 문 닫은 가게들은 많지 않은지 이런 걸 미리 살펴보면 대충 동네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요.
거리가 정돈되어 있지 않다거나 문 닫은 가게가 많으면 치안이 불안하거나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지역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구글 스트리트 뷰는 낮과 밤의 분위기가 다른 거리인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땐 후기 중에 밤에 숙소 가는 길이 무서웠다. 같은 글이 있는지 보거나 블로거들의 후기를 참고해보세요. 땡땡 지역 에어비앤비 후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실제 경험담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GPT에게 대략적인 숙소 위치를 알려준 다음 그 지역의 치안이 괜찮은지 안전한 동네인지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엔 저렴하거나 인테리어가 예쁜 에어비앤비 숙소들을 선호했는데요. 기본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깨끗한지, 숙소 주인과 연락은 잘 되는지, 안전한 동네인지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자신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두세요. 그래야 숙소 선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에어비앤비 괜찮은 숙소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괜찮은 에어비앤비 숙소 잘 예약하실 수 있겠죠? 다음엔 더 좋은 정보를 담은 영상을 가지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숙소를 찾는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